혹시 한탄강 물윗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그 신비로운 주상절리를 이름 그대로 물 위에서 감상하면서 걷는 아주 특별한 트레킹 코스랍니다. 저는 요즘같이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오히려 이곳이 더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협곡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칼바람과 발밑에서 들려오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을 가득 메운 푸른 빈벽들까지 가장 겨울다운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울수록 더 선명해지는 대자연의 비경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이곳은 한탄강 물윗길의 출발점인 태봉대교 매표소입니다.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네요. 한탄강 물윗길은 매년 10월에 개장해 다음해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얼음 트레킹 코스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만원이지만 철원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철원사랑 상품권 5,000원을 돌려줍니다. 이걸로 나중에 따뜻한 커피나 식사를 할 수 있어 꽤 합리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음 트레킹을 시작해 보시죠. 먼저 태봉대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지만 시원하게 쏟아지는 직탕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포라고 하면 보통 높은 곳에서 가늘게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시겠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약 80m 너비의 평평한 현무암 계단에서 수많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그 에너지가 정말로 압도적입니다.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미리 직탕 폭포 위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잠시 주차한 뒤에 폭포만 보고 빠르게 태봉대교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윗길은 태봉대교에서 시작해 은하수교와 승일교, 고석정을 지나 순단계곡까지 이어지는 약 8.5km의 코스입니다. 매년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열리는 물윗길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비경을 가장 가까이서 온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무암 협곡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이어진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송대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압도적인 주상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만 년 전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낸 이 수직의 기둥들이 송대소 절벽을 따라 약 7개 정도 분포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곳의 주상절리는 유독 결이 선명한 것이 특징인데 그 결 하나하나가 지구의 억겁의 시간을 기록한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머리 위로 길게 뻗은 은하수교의 실루엣을 지나며 강 위를 걷다 보면 비현실적인 정적 속에 자연의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전국에는 다양한 계곡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흔히 물가나 잔도를 따라 걷는 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탄강 물윗길은 말 그대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것도 편도 8.5km나 되는 긴 거리를 말이죠. 일반적인 탐방로에 비해 걷기에는 다소 힘이 들지만 최대한 자연 본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힘차게 요동치는 대자연의 에너지를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즐거움이죠. 중간중간 부교와 물가를 오가기도 합니다. 이곳은 마당바위인데요.
잠시 편히 앉아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누군가의 소박한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탐방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쉬어가기 좋은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추위에 온몸을 잠시 녹이기에 딱입니다. 운치 있는 갈대밭을 지나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한탄강 무리길의 중간 지점인 승일교 일대에 도착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한창인데요. 행사는 오는 1월 25일 일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축제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서둘러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축제장인데도 먹거리 가격이 참 착한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추운 겨울에는 어묵이 제맛이겠죠. 저도 한 그릇 해봤습니다. 철원 지역에서 난 특산물도 다양하게 팔고 있어 가볍게 둘러봤습니다. 야외로 나오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담한 사이즈의 눈썰 매장입니다. 추위를 잠시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제법 활기차 보입니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모닥불에 둘러앉아 온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가래떡이나 마시멜로 같은 간식거리를 직접 구워 먹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트레킹 중에 만나는 이런 소박한 재미들이 철원 여행의 기억을 보다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탄강 무리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승일교 빙벽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얼음 빙벽이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요.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을 따라 층층이 얼어붙은 빙벽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사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풍경이죠. 인공적인 조형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철원의 매서운 추위와 천혜의 환경이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품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결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추위도 잠시 잊은 채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남과 북이 반반씩 건설했다는 승일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를 떠받들고 있는 아치의 방식이 다른 걸 볼 수 있네요. 승일교를 기점으로 주변 풍경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고석정을 지나 순담계곡까지는 한탄강의 가장 거칠고 원시적인 야생을 만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협곡은 더욱 깊어지고 물살의 흐름도 눈에 띄게 거세집니다. 집채만한 거석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부교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대자연의 속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드디어 저 멀리 고석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탄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철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바위도 근사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사실 오늘 트레킹은 여기서 선택을 좀 하셔야 합니다. 순담계곡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좋지만 체력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곳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주변에 음식점이나 전망 좋은 카페 같은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온몸을 녹이며 쉬어가기에 딱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길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한층 서늘해진 칼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얼음 아래로 눈이 시릴 만큼 새파란 물줄기가 사정없이 휘몰아칩니다. 겨울 협곡의 진정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한탄강이 숨겨왔던 역동적인 생명력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었던 진짜 겨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태봉대교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정확히 2시간 50분이 걸렸네요. 물길 따라 약 8.5km의 거리를 계속해서 걸어온 셈인데 구간마다 서로 다른 풍경들이 펼쳐져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어서 원점 회귀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타고 아까 지나쳤던 은하수 다리와 횃불 전망대로 다시 가보려 합니다. 조금 전 물 위에서 올려다봤던 풍경들을 이번엔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눈에 담아보고 싶거든요. 그곳엔 또 어떤 겨울의 표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가보시죠. 순담 계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10여 분을 달리면 아까 우리가 물 위에서 올려다봤던 은하수교에 닿게 됩니다. 다리 옆으로 횃불 모양을 형상화한 독특한 전망대가 하나 서 있는데요. 먼저 아슬아슬한 높이의 은하수교를 건너봅니다. 바닥이 뚫려 있어 제법 스릴이 넘치네요. 위에서 내려다본 협곡의 유려한 곡선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 횃불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야외 데크로 나갈 수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릴이 넘칩니다. 야외 데크로 나가면 발밑이 투명하게 뚫려 있어 아찔한 높이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데다 서늘한 바람까지 더해지니 생각보다 좀 무서웠습니다. 저 멀리 웅장하게 솟은 고대산부터 드넓게 펼쳐진 철원평야,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철원 시내까지 장쾌한 겨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철원에는 막국수 식당이 유독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기로 알려진 현지인 추천 식당 한 곳을 찾았는데요. 사람 터지는 유명한 식당은 아니지만 현지인들이 편하게 찾는 평범하고 소박한 분위기의 식당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큰 장점인데요. 요즘 물가에 곱빼기를 시켜도 8,000원이면 충분하니 정말 부담이 없더라고요. 2만원짜리 수육 한 접시도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잡내 없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양도 비주얼도 일단 합격이네요. 여기에 식초와 겨자, 설탕을 취향껏 넣어 잘 비벼서 수육 한 점을 올려 먹으니 오늘 트레킹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걸어온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흐르는 강물에 잠시 맡겨두고 오직 발밑의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한 휴식이었습니다. 추울수록 더 선명해지는 강물처럼 여러분의 겨울도 더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원 한탄강 무리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